워낙 우리 대표님께서 이 증권 시장에 오래 계셨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자산 관리적인 널리지를 많이 제공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런 거대한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될까라는 큰 또 대질문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대질문이 딥시크도 있지만 역시 트럼프 2.0 시대입니다. 그죠? 예예. 일단 당장 2월 1 일부터 예. 관세를 조치를 때립니다. 네네. 예. 멕시코와 캐나다에 예. 때립니다. 그럼 트럼프 2.0 시대 또 주도주의 변화가 있을까? 예.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를 관찰한다는 관점에서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트럼프 주도주 저도 영상도 많이 만들었고요. 네. 지금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있긴 한데요. 트럼프가 했을 때 저는 결국 이게 숫자로 연결이 돼야 그게 테마가 이 본질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냥 저는 테마나 내러티브라고 그러잖아요. 네. 내러티브 그러니까 스토리, 그림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당연히 봐야 네. 이 처음에 주식에 큰 그림을 그리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예. 이게 내러티브가 없으면 네. 저평가만으로 어떤 회사를 주식을 샀을 때 그 수익이 크진 않아요. 안정적일 수는 있죠. 저평가 주식은 안정적이지만 저희가 보는 엄청난 수익들은 뭐 팔란티어 이런 주식들은 다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밸류에이션을 받으면 수익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펀더멘탈이냐 아니냐는 그 다음에 이게 숫자로 연결이 되냐 안 되냐에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팔런티어도 매출이 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지. 숫자가 안 나왔으면 이거 뭐 허상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결국 결론이 나는데 그럼 트럼프가 하는 정책 중에 숫자로 연결될 것이 무엇이냐를 좀 예.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트럼프 하면은 금융 완화. 본인은 되게 이렇게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호의적인 분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금융을 완화할 때 트럼프 당선될 때 뭐 사모펀드나 IB,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은행들, 그다음에 그냥 일반 상업은행, JP모건 같은 회사들, 뭐 골드만 모건스탠 이런 회사 주가 다 올랐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런 회사들은 돈을 법니다. 네. 왜냐하면 이 영역을 완화해주면 돈 벌 거리가 많이 생겨요. 그렇죠. 사실 은행들은 뭐 이게 세상을 지배하고 금융시장을 지배하면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벌거든요. 이거 하나 풀어줄 때마다 돈 벌어요. 지금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은행에 대해 풀어주려고 하잖아요. 네. 엄청난 시장이 하나 더 열릴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금융 M&A, 뭐 인수합병과 또 비즈니스를 활성화해 주면은 이런 IB들이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사모펀드들이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뭐 많이 안 보는 주식이지만 네. 뭐 KKR 같은 회사들 주가를 보면 놀라습니다. 이거 무슨 AI 주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올라봐? 이런 회사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금융주는 트럼프 시대에 좀 숫자로 연결될 수 있는 회사다. 그리고 제가 계속 AI 얘기했지만 네. AI 쪽에서는 그 미국의 AI 이런 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다른 데를 좀 어느 정도 누르면서 미국에다가만 투자를 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프라에 투자에 들어가는 회사들, 그 미국의 전력과 에너지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회사들이 뭐 비스트라나 뭐 이런 뭐 원자력의 오클로 막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스타게이트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가요. 딥시크 쇼크 때 이 세들이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며칠 동안 다시 회복해서 한 반 정도는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미국 내 에너지 투자 이런 거는 뭐 긴 테마는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 엔비디아가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약간 그 테마의 느낌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이 LNG 수출. 네. 예. 미국은 가스를 점령하려고 해요. 네. 예. 이 가스를 원래 가스다 그러면은 파이프로 보내는 거잖아요. 파이프로 보내는 게 훨씬 쌉니다. 가스를 파이프에 넣어서 유럽으로 보내면 이렇게 싼 게 없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보내려면 뭐 액화 기와 뭐 터미널 만들고 여기서 여기까지 보내서 실어서 우리나라에 배주문해야 되죠. 한국에 네. 배주문해서 실어서 보내고 또 다시 여기 또 터미널 또 있어야 되고 이 엄청 힘들었는데 이거를 드디어 지어서 이제 터미널이 미국에 많이 완공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그럼 러시아 거를 대체하라고 외교적 압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LNG 수출 관련된 회사들 저희는 뭐 EQT 이런 회사들을 조금 봤었는데요. 이게 뭐 업스트림부터 미드스트림까지 LNG를 일관화한 그런 회사가 있어요.
뭐 그런 회사들도 이거는 진짜 숫자로 올해 내년에 걸쳐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것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이 경기 민감한 소비주들도 여기가 또 트럼프가 경기를 활성화시킬 테니까요. 네. 이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소비주 중에서도 이 성장성 있는 소비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 소비주에서는 이제 테크가 아닌 쪽에서 그래도 장기 성장을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쪽들이거든요. 그런 쪽들이 이번에 뭐 크루즈 주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요즘 각광을 받았어요. 항공주 옛날에 막 출장 안 간다 그랬는데 또 요즘 출장도 많이 가고 비즈니스 수요도 많아지고 또 뭐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강달러가 되다 보니까요. 미국인들이 재밌는 게 자기 나라에서는 벼락거지 같대요. 너무 비싸고 그래서 뭐 먹기 하나 힘든 거예요. 근데 달러가 강하고 미국 물가는 비싼데 다른 나라 물가 미국 정도 아니잖아요. 네. 외국에만 나가면 내가 왕인 거예요.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그렇게 크레딧 타고 비행기도 많이 탄대요. 어.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비자, 아멕스 이런 것도 많이 쓰고요. 네. 뭐 아이디어가 막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성장 소비하는 쪽들 이런 쪽들도 저희가 있고 좋습니다. 뭐 말씀드릴 또 하나만 막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니, 하나 말씀 예. 많이 주십시오. 예. 그 제가 우주를 음. 그 정말 그 취임식 때 투더 마스라고 그랬잖아요. 네. 화성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화성 주식은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네.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미국에 뭔가 회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달에 약간 포커스한 회사 있어요. 네. 티커가 LUNR입니다. 그러니까 루나가 달이잖아요. 네. 이 회사는 자기 정체성을 너무 확실히 드러내는 거죠. 우린 달 탐사다. 달 탐사나 화성 탐사나 결국은 연결될 수 있잖아요. 달의 위성을 둘러서 달을 데이터를 전송하는 달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나사에 6조씩 이렇게 수주를 합니다. 이게 무슨 달 탐사 그러면 약간 테마주 같은데 왜 이렇게 숫자가 크지? 하는 게 숫자가 나오는 회사예요. 그게 인투이티브 머신스라고 달 탐사하는 회사도 있는데 뭐 이런 회사들도 트럼프 시대 계속 우주 머스크가 또 우주 좋아하잖아요.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주고받거니 계속 우주 얘기할 거거든요. 뭐 이런 회사들도 이 트럼프 시대에 뭐 재밌는 회사다. 이렇게 좀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거의 트럼프 2.0 시대는 분명 바이든 시대와는 뭔가 다를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자산 시장에서의 돈의 쏠림도 어떤 영역으로 집중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이게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의 시리즈라서 말씀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중간중간 드립니다. 네, 제가 피드백을 몇 개만 좀 덧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곧 죽어도 금리 인하론자죠. 금융 완화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겁니다. 그 환경은 물론 물가 안정이죠. 그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 에너지 공급 늘리고 LNG 공급 늘리고 뭐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관점에서 관심 있는 영역이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께 더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워낙 탄소 저감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바이든 시대하고 트럼프 시대하고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탄소 저감 분야, 소위 ESG 분야 혹은 친환경적 접근 이 분야의 돈의 쏠림이 완전 빠집니다. 그런데 제가 1월 달에 우리나라 자산운용사 여러분 다 아실 만한 큰 자산운용사의 세미나에 갔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70개 기관이 와 있었습니다. 국내 기관이. 근데 트럼프 2.0 시대를 앞에다 두고 ESG 영역에 이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올해도 그래요? 돈을 계속 넣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냐. 근데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IB 대형 은행들은 NGBA라고 해가지고 이게 넷제로 뱅킹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이 이산화탄소 저감이라는 영역에 같이 공동으로 돈을 몰아주자 하는 그런 네트워킹인데 트럼프 당선되고서 11월, 12월, 1월 초까지 취임하기 전까지 다 탈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입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우리나라 막혀 그렇죠. 있는 게 있나요? 이게 참 이 얘기를 어디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 기관 투자자들이 제도적으로 ESG라는 영역에 펀드레이징을 하도록 그게 하나의 성과로 잡혀 있어요.
그 퍼포먼스로. 아,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돈을 그쪽으로 쏟아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유연하지 못한 겁니까? 근데 그렇죠. 미국 상업은행들 다 탈퇴했고요. 네. 연준도 나왔죠. 이 네트워킹에서. 또 중앙은행 네트워크가 또 있거든요. 이산화탄소 저감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네. 금융주들은 또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탈퇴하고 그렇죠. 예. 화석연료 사업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예. 우리는 저희도 아, 그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정책 공백 때문에 진짜 아쉬운 게요. 제가 중간에도 막 뭐 오클로 이런 회사 얘기했지만 네. 미국은 지금 SMR 이런 게 막 난리예요. 그렇죠. 원자력이 다시 대세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여기 경쟁력이 없으면 뭐 네. 아쉽지도 않지만 네.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이랑 이 천연가스 이런 체인에 대해서 경쟁력이 상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SMR을 미국에서 한다. 뭐 SMR 간단히 뭐 소형 모듈 원전이죠. 공장에서 만드는 원전이에요. 예. 이게 옛날 원전 10년 걸리잖아요, 짓는데. 데이터 센터 지금 지어야 되는데 10년 후에 완공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SMR 소형은 공장에서 나와서 공급을 해요. 근데 네. 그 공장이 어딘지 아시죠? 그렇죠. 우리나라입니다. 예, 예. 예, 미국은 항상 저는 되게 많은 사업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 이 산업을 주도하고요. 네. 설계를 합니다. AI를 뭐 AI 칩이다 그러면 뭐 네.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요. 그럼 만드는 거는 뭐 대만 뭐 아니면 한국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SMR 원자력 시제도 원자력 시제를 미국에서 설계하죠. SMR,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뭐 그 밑에도 수많은 뭐 막 그 빅테크 투자 회사들이 있어요. 예. 그 회사들이 설계를 하고 하지만 네. 제조는 안 해요 보통. 한국이 제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두산 옛날 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고 뭐 한국의 BHI라고 또 이제 보조기기 하는 데가 있고 뭐 이런 데들이 해요. 물론 한국의 다른 주식보다는 주가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걸 좀 정책적으로 좀 해줬으면 맞아요. 한국 수력 원자력도 사실 이 원전 부분에서 경쟁력이 상당한 회사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차피 기름도 안 나는데 예. 그렇다고 뭐 다시 석탄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시대가.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원자력이나 천연가스 체인으로 가야 되는데. 적어도 자원 개발 사업으로 가야죠. 예, 적어도,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업도 이게 사실 강력한 경쟁력 LNG선 이런 데 갖고 있잖아요. 네. 막 이런 거를 저희가 부각시켜야 될 텐데 예. 이게 좀 정책적인 좀 뒷받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가 급변하는데 급변하는 것을 한국만 모르고 있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정책 공백 때문에 그런 건지 예.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그 유망한 섹터로 또 자금이 이동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야기 나누는 예, 것이 예. 돈이 이동하는 쪽에 자산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나 자명한 일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는데 근데 돈이 빠지는 곳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죠. 돈이 집중되는 것은 가격이 오를 텐데 이런 거대한 변화가 2025년에 있는데 근데 그 변화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일기 때도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UN 파리 협약 탈퇴입니다. 예. 바이든이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재가입이고요. 예. 또 트럼프가 가장 먼저 행정명령 내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재가입입니다. 그만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첨예하게 기조가 다른데 근데 왜 자금의 쏠림은 달리 움직이지 않냐 이거. 미국은 대형은행들 중앙은행까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러고 있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정말. 이게 사실 돈이 쏠리면서 산업이 부상하잖아요. 그 실물 경제가 선순환하는 것이고요. 이게 정치색이랑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비즈니스가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아시지만 미국 빅테크 특히 회사들 보면은 원래 민주당 지지자가 많습니다. 네, 네. 네, 이게 그분들은 원래 좀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이렇게 일론 머스크나 뭐 오라클이나 몇 개 회사들 이렇게 좀 친 트럼프도 있지만 네. 뭐 일론 머스크도 사실 중간에 바꾼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원래 막 뼈 깊게 이렇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는데요.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요. 다 바꾸더라고요. 메타가 중간에 줄 바꿔섰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정책도 말씀하신 대로 뭐 넷째로 할 때는 뭐 탄소 줄이자 가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미국이 무슨 세상을 파괴하는 황당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탄소는 사실 모듈 원전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 석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천연가스 발전을 잘하면 사실 탄소 많이 그 저감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근데 효율적인 게 필요한 거죠. 이게 데이터 센터에 지금 들어가는 전력이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옛날같이 이렇게 옛날에요. 공장을 하던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네. 태양광을 해도 되는 게 해 네. 떠 있을 때 전기 나오고 해지면 뭐 사람들 쉬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계속 돌아가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돌리는 데는 원자력 이런 게 최고예요. 원자력 한 번 끄는데 엄청 오래 걸린다 그러잖아요. 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를 제가 뭐 반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이게 보조 전원밖에 될 수 없는 게 기후, 뭐 날씨, 그다음에 낮밤, 뭐 여러 가지 이유, 이게 우리가 이게 위에 뭐 쌓이면 발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안정성이 부족해요. 변동성이 큽니다. 이걸로 AI 데이터 센터 전원을 다 하려면 뭐 말도 안 되게 배터리 설치해가지고 막 전기를 넣다 뺐다 이게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스와 원전으로 기저 발전을 충분히 하고 뭐 플러스로 신재생을 좀 더 할 수 있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걸 알고 하는 거지 무슨 뭐 지구를 파괴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지구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 트럼프가 하더라도 그런 기조에 맞는 유망 산업은 분명히 나타나는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변화에 대응을 못 한다는 게 전 지적 사항일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정말 기후 변화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은 사실 저도 할 줄 모르고.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산업으로 보면 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있는 게 지금 투자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원자력 지금 만든 거 아니잖아요. 조선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때 잘 개발을 해놓아서 남들이 안 할 때 투자를 해놓은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써먹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네. 이때 써먹어야죠. 그 막 저희가 방위 산업 이런 게 작년에 엄청난 수익을 냈잖아요. 네. 이 방위 산업이 방위 산업의 첨단 산업은 미국이 합니다. 뭐 안듀리르라든가 팔란티어나 이런 들이 합니다. 우리가 그건 못해요. 근데 우리가 방위 산업 보면은 약간 구산업적인 방위 산업에서 독보적인 경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국방에 투자를 수십 년간 하면서 남들이 이런 거 안 할 때 해놓은 거를 지금 유럽에 팔고 뭐 중동에 팔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전이나 뭐 이런 조선 관련 기술들 옛날에 수십 년 전에 투자해 놓은 기술을 이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아쉬운 부분이 뭐 AI 소프트웨어 경쟁력 이런 거 사실 굉장히 없잖아요. 네.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지금 좋은 이런 설계나 파운드리 이쪽은 좀 약하고 그리고 메모리만 지금 잡고 있는데 메모리는 중국에서 레거시 반도체를 많이 지금 잠식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랑 연결된 이쪽만 좀 좋고 나머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에 옛날에 우리가 잘 투자해 놓은 것 때문에 지금 써먹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뭐 원전 기기 미국에서 만들려고 보니까 이렇게 재밌어요. 밸류 체인 그리면 그 SMR 오클로부터 해가지고 유스케이파 오클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개 설계사 있고요. 또 이걸 쓰는 유틸리티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나라에서 딱 제조회사 여기 우리밖에 없어요. 뭐 중국, 러시아 제조회사 있겠죠. 미국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예, 그건 막 안 하는 거니까 빼고 보면 한국밖에 없더라고요 제조회사가.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옛날에 잘 투자해 놓은 것 때문에 지금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거를 좀 잘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우리 대표님 이렇게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주목하시고 또 자산 관리적 의견을 계속 주십니다. 이미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또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네. 상단에 제 고정 댓글을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더 구체적인 사항 알고 싶으신 분들 그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봐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부분 그렇습니다.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